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이번에 증시가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할 텐데, 일단 제가 1월 8일 때부터 증시에 폭락이 나온다, 증시 폭락 시작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미친놈이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증시에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됐는데 옛날과 똑같은 줄 아냐, 등등등 여러 가지 욕을 좀 준비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가 증시 폭락이 다가온다 말씀드렸고요. 이때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증시 하락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단기 폭락을 또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제가 증시를 이제 봤을 때 최대한 이번에서도 변곡점을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 완벽한 저점을 제가 찍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저점을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저점 잘 잡아봐서 제 유튜브에서 이 저점이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유튜브를 또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가 폭락이 나오는데 왜 폭락이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증시에 폭락이 나온 이유는 아무 악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무 호재도 없습니다. 그죠? 앞으로 호재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제 주식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식은 기대감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아무리 악재가 터졌을 때만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은 기대감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기대감이 없는 것이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상원과 하원을 전부 장악을 했습니다. 그죠? 블루웨이브죠. 그래서 파란 물결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약간 막혔습니다. 뭐냐면 상원에서는 3월 중순까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상원 의원 중에서 한 두세 명이 이제 하원의 의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확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기대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지금의 시장은 금융장세,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으로만 인해서 끌어올린 장세예요. 기업의 실적은 그만큼 받침되지 않는데 유동성으로만 올리는 장세입니다. 근데 이런 장세에서는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유입이 안 되면 떨어집니다.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잘 보세요.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밥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밥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계속 물을 부어줘야지만 풍족하게 물을 계속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컵이라 할게요. 풍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물은 지금 당장에 많아요. 많은데 더 이상 물 들어올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 물이 고갈됩니다. 증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시가 빠진 겁니다.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네? 이제 증시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그런 장세인 거예요. 왜? 유동성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장세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의 기대감이 딱히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서서히 끊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유동성이 더욱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고점을 여기서부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여기서도 제가 단기 폭락을 또 준비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시장이 떨어졌죠. 이제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딱 월봉상 코스피, 코스닥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헤드앤숄더 패턴을 돌파하고 나서 굉장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다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한 번의 조정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면서 윗꼬리가 또 다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윗꼬리. 이런 신호는 급락 신호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2976포인트지만 아직 더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캔들에서 5일선까지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5일선. 그럼 5일선이 지금 가격이 얼마냐? 2607이에요. 5일선 가격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면은 5일선의 평균값, 5일선의 전부 5일 동안 이제 더한 값이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평균값을 그 다음 5일선의 가격을 알려면 5일 전의 가격을 일단 빼고 그 다음 날의 가격을 시가 가격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2327 빼고요. 더하기 만약에 시가가 2976일 때 5일선이 얼마냐? 2736입니다. 2736. 2736이 얼마냐? 여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 만약에 증시가 떨어지면서 다음 주가 이제 2월 달이겠죠. 2월 달에 떨어지면서 2750포인트부터 2780포인트. 자, 2750에서 2780포인트까지 만약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럼 이거 급반등하면 쫙 나옵니다.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거 급반등하면 쫙 나옵니다. 아시겠죠? 급반등하면 쫙 나올 거예요. 쫙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냐? 싼 고점 찍고 다시 떨어질 겁니다. 다시.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2월 달에 급반등장이 나오고요. 재수가 안 좋으면 2월 달 이후에 3월 달 급반등장이 쉽게 나오기는 아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 달에는 한번 떨어진다라는 것에 배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음봉이 나올 때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지금 이제 갓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 지지력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지지력 테스트.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첫 돌파하는 이런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이 양봉 캔들의 이 몸통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몸통 안으로 들어와서 일단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월봉상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저점을 잡을 때는 일단 차트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차트가 수급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수급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합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스피는 일단 288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고 저점을 잡으려면 만약에 이제 지지라인 때 어디냐 이제 월봉상에서 5선 월봉상에서 5선이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지라인.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또 흐름을 또 봐야 돼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릴 것입니다. 저점 어디서 잡을지. 주봉도 봤을 때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5주선을 이탈했죠. 다음 주에 한번 급반등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튼 제가 보기엔 더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지거든요. 더 떨어지니까 일단은 떨어지는 것에 떨어진 걸 생각하고 현금을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저점을 살짝 잡았어요. 한번 더 올랐어요. 오르면 뭐합니까? 다시 맞고 떨어질 텐데요. 아시겠죠? 다시 맞고 떨어질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뭐가 있냐면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뭐가 있냐? 미국의 경기 부양책 2조 달러 2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호재가 없어요.
그럼 일단 증시는 더 이상의 호재가 없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 예상됩니다. 강력하게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단은 떨어지다가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측면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상승 장세보다는 조정 장세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조정 장세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정 하락 장세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장입니다. 기회의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 못 사서 굉장히 이제 뭐했죠? 아쉬워했죠. 그죠? 근데 그런 실수를 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 저도 코로나 때 더 강력하게 배팅을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 코로나 때 저점을 완벽하게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아쉬운지 몰라요. 이번에 저점 확실하게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단기 저점이 일단 920-30포인트다 이런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로 직전 고점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단기전 저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기적인 저점입니다. 단기적인 저점이 될 뿐입니다. 보시면 이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왔죠. 이렇게 그죠? 이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추세 하락이 이렇게 나옵니다. 추세 하락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봐야 되냐? 자, 증시의 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걸 봤을 때, 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걸 찍어드렸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자, 보세요. 여기 주식 지표 기부. 폭락장 100% 적중시켰던 시장 파악 보조지표 대공개한다 이런 영상 있죠. 이 영상을 한 번씩 다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지표가 스토캐스틱인데요. 이 스토캐스틱이 파란색이 나올 때까지는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세요. 자, 급등이 나오기 전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파란색이 나오죠. 그죠? 코로나 때 어때요? 파란색 나오죠. 그 다음부터 계속 급등했습니다. 계속. 대신에 이거는 추세 상승은 잡지 못합니다. 계속 과열지표 나왔는데 계속 올라갔죠. 추세 상승은 나타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보시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지표가 떨어지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 급락의 초기 시점입니다. 지금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일단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손절 치고 시장의 저점을 기다려야 됩니다. 시장의 저점을. 이제서야 제가 보기엔 이제서야 하락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하락할지 100% 모릅니다. 근데 하락의 시작입니다. 그럼 코스닥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그러면 이제 큰 흐름을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870포인트부터 800포인트까지 82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870부터 800까지 820까지. 자, 코스닥의 저점 저점 예측을 좀 해보면 많이 떨어진다면 870에서 82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928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5%에서 10%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5%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하면 돼요? 이제 떨어진다면 제대로 된 기회입니다. 제대로 된 기회.
제대로 된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뭐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지금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어떤 종목에서 내가 지금 당장의 손실이라더라도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저점은 분명히 잡힙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코스닥의 연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20년 동안 돌파 못했던 곳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거래량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그죠? 이런 패턴들은 기본적으로 잘 안 죽습니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코스닥 지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떨어질 때 과연 무엇을 배팅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연봉 차트를 보시면 870포인트부터 820포인트가 저점을 나타내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막 팍 빠질 수도 있잖아요. 팍 빠진다고 한다면 그 이하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미치도록 빠졌죠. 이렇게 빠질 줄 몰랐잖아요. 미치도록 빠졌습니다. 거의 420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이번에도 뭐 저 때는 코로나 때문이라 하지만 이번에 하락장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시장이 더 빠지더라도 나는 절대 팔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팔 수 없는 종목을 발굴해야 됩니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단타보다는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을 즐기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공부? 기업 공부와 이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락장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하락장 다음에는 횡보 상승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락장 때 모아서 횡보 상승장에 팔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번에 하락장이 이제서야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야겠죠. 그죠? 자 보시면 2020년 내년에 2020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자, 대선 관련주 있을 거고요. 대선 관련주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선 관련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산업, 수소, 친환경, 뭐 전기차, 뭐 등등, 로봇 등등 있겠죠. 이런 미래 산업, 그리고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의 지금의 하락장은 우리에게 엄청난 대박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마지막 조정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저점이 아니고 이번에 이어질 하락장은요, 엄청난 대박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마지막 조정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을 즐겨라는 거예요. 하락장을 오히려 즐겨라. 하락장을 즐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쫙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뭐다?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기대감이 없어서, 추가 기대감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거 아십니까, 우리님들? 일반적으로 과거에도 2008년인가 2009년 2000 몇 년도더라? 펀드 광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이때가 2007년이었나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보시면 그때도 고객 예탁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순저축액이 95조인가 그랬어요. 근데 증시에 이 75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0%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197조가 순저축액입니다. 작년 기준. 근데 56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20몇 프로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다? 아직까지는 광풍이 불고 있진 않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동성이 들어왔지만 그때도 시장은 폭락이 나왔습니다. 시장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믿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과거와는 다르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왜? 어차피 경기는 순환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빵빵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좋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 꼭 하시고요. 이번에 하락이 나올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하락은 꼭 즐기십시오.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증시가 폭락이 나오더라도 내가 절대 팔지 않을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으로 모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종목으로 모아 가셔야 됩니다. 증시가 대폭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팔지 않을 종목으로 매매하셔야 되고, 그런 종목으로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된다? 종목 공부를 할 시기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매매를 해야 되냐? 일단 2021년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 수소, 친환경, 로봇 뭐 등등 있겠죠. 이런 쪽으로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산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공략하시면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을 꼭 기회 삼아서 꼭 매매를 잘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증시의 저점 예측을 좀 해보자면, 일단 제가 코스닥부터 알려드리자면, 제가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코스닥의 저점 예측을 좀 해보자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920에서 3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900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략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9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870포인트부터 820포인트가 일단 1차적인 폭락이 나왔을 때 1차 저점이 870에서 8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저점까지는 나오려면 일단 악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악재가 딱히 없어요.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악재가 나온다 한다면 8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하로 떨어져서 750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750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악재가 뭔가 있어야 돼요.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최대 많이 떨어져봤자 870에서 820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확실하게 예측을 100% 하지 못하지만 그 부근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모아가시면 되니까 절대 30%, 40%, 50% 만약 빠진다 하더라도, 증시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종목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 보시고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용이었습니다.